네, 반갑습니다. DSA 김대웅 원장입니다. 이번 영상은 이제 경찰직이 경찰 면접에 이제 전면적인 개편을 통해서 발표 면접이 추가됐죠. 그래서 집단 면접은 없어졌어요. 그래서 OT 영상에서 왜 발표 면접이 도입됐는지, 이제 국가직의 인사혁신처의 역할이 뭐였는지, 그리고 집단 면접이 기존의 학원이나 스피치 학원 같은 비전문적인 곳에서 이제 회기라든 답변을 양산하면서 이제 면접 변별력이 생기지 않아서 도입된 형태라 했죠. 발표 면접의 성격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면, NCS 기반상 4가지 형태로 이제 정리가 됐다 했잖아요. 교통 정리가 됐어요. 근데 이제 발표 면접은 손으로 먼저 적어야 돼요. 자기가 발표할 거리를. 그걸 논술문을 작성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갈등이 주어진 주제가 나와요. 갈등이란 요소가 들어간 주제가 나오고, 거기에 대해서 논술문을 적고 발표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 면접관이 이 내용의 주장과 근거에 대해서 근거의 타당성이나 주장과 근거의 연결고리의 타당성에 대해서 압박형 질문하는 거예요. 그거 엄청 난이도가 높아요, 이거. 초창기에 2015년도에 국가직에서 이 발표 면접이 처음 9급에까지 확대 적용해서 진행됐을 때 전부 다 멘붕 왔어요. 우리 수강생들 빼고. 그래서 제가 그랬잖아요. 일기생들은, 국가직 일기생들은 그때 70% 이상이 1배수 바뀌었어요. 그래서 우수 등급을 받아야지만 이제 필기 성적 상관없이 합격을 하는 거고, 국가직에서 우수 등급이라는 거는 감점 요소가 아예 안 당한 게 이제 우수 등급이에요. 그러니까 경찰 면접으로 치면 만점을 받은 거예요. 그래야지만 필기 성적 상관없이 우선 합격하게 돼 있거든. 근데 이 경찰직은 합산제잖아. 면접 점수를 합산하는 형태라서 좀 달라요. 다른데 우리 그때 일기생들이 그때 한 분이 떨어졌는데, 그분도 그 연달아서 지방직에서는 바로 합격을 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때 우리 면접반, 제가 학원가의 면접반을 총괄할 때, 근데 전원 다 합격을 했는데, 결국은 그때 국가직에서 그 정도 합격률을 보일 수 있었던 거는 발표 면접을 다른 사람들이 엉망진창으로 할 때 제대로 준비해서 들어갔기 때문에 그래요. 발표 면접을. 그래서 발표 면접이 초반에는 비중이 커요. 클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제가 장담하는데, 아마 비전문적인 곳에 준비한 친구들 면접장에 들어가서 어버버 하다가 시간 끝날 거예요. 아니면 횡설수설하다가 논점을 못 찾고. 왜 그런 줄 아세요? 발표 면접이 뭐가 나올지 아무도 예상을 못 해요. 비전문가들은. 제가 그때 정확하게 예측을 했어요. 처음에 이게 이제 5급에서 먼저 진행을 했었거든. 발표 면접하고 토론 면접까지 해서 전부 다 5급에서 진행을 했는데, 5급에서 주제는 뭐였냐면, 5급으로 들어가는 사람들은 실제로 정책을 입안하고 기획하는 게 목적이 돼야 돼요. 이 사람들은. 맞잖아. 행정고시로 들어가는 사람들. 그래서 그때 이제 5급의 발표 면접 주제는 이런 거였어요. 프랑스 학교의 교육 운영 방식이나 급식 제도에 대해서 뭔가 자료를 이만큼 줘. 그리고 그 자료를 분석하게 돼요. 한 40분 줬나? 처음에? 하여튼 자료 분석한 다음에 우리나라 학교에서 프랑스와 같은 교육 제도를 만약에 정책을 도입하게 된다면 고려해야 될 요소들은 무엇이 있고, 예상되는 부작용은 뭐가 있고, 그러한 부작용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어떠한 노력들이 필요한가, 이 관련된 게 발표 면접 주제문이었어요. 이거 여러분들 작성할 수 있어요? 그 생소한 데이터 그 자료를 보고 분석해서. 난이도가 엄청 높은 시험이에요. 여러분들 필기시험하고 이건 개념이 달라요. 근데 5급 공채는 그게 어렵지 않은 게, 5급의 2차 과목이 이분들은 객관식이 아니라 논문형 필기시험이에요. 그 주관식이 아니고 뭐 단어 맞추는 주관식이 아니라 논문형을 적어야 돼요. 그러니까 애초에 이분들은 2차 필기 과목에서 논술문을 작성을 해야 돼요. 그러니까 그게 연습이 되어 있으니까 그 면접에서 발표 면접이 그렇게 어렵지 않아. 이미 훈련이 되어 있었기 때문에. 근데 7급하고 9급은 필기시험을 보던 사람들이었잖아. 필기시험. 에? 필기시험 객관식을 보던 사람들이니까 이게 훈련이 안 돼 있는 거예요. 훈련이 안 돼 있는 상황에서 논문형 발표형 면접시험이 이제 케이스를 받으니까 전부 다 멘붕이 오는 거죠. 7급도 저는 체합했던 이유가 그것 때문에 그래요. 제대로 준비를 하고 들어가니까. 그래서 제가 이제 예측을 어떻게 했냐면, 9급하고 7급은 이제 특히 9급 같은 경우에는 제한 시간이 너무 짧았단 말이에요.
작성 시간이 너무 짧고 발표 시간도 5분밖에 안 돼. 그러면 5급 공채와 같은 그런 케이스형 질문을 던질 수 있을까? 아니라고 봤어요, 전 처음에. 그래서 분명히 이제 메가 트렌드를 기반으로 하는 이제 제시문이 나올 것이다. 우리 국내외 시사 이슈 중에서도 아주 큰 줄기 흐름. 그래서 우리 국내에서 그때 큰 메가 트렌드의 하나가 공직부패에 대한 대책으로 나온 김영란법이었어요. 그래서 우리나라 공무원들의 공직부패 지수가 너무 높아가지고 거기에 대해서 사회 공론화가 된 상황이었거든. 그래서 분명히 이러한 주제들이 나올 것이다. 굵직굵직하게. 그래서 이제 목차를 잡을 때 어떻게 잡아야 되고 핵심 쟁점은 어떻게 잡아야 되고 발표를 할 때는 반드시 이 내용들은 들어가야 된다 해가지고 예상 질문하고 훈련을 다 했단 말이에요. 제가 그때는 학원과 면접 캠프를 총괄할 때니까 딱 그게 나왔어요. 1회 시험에 딱 그게 나왔다고. 우리 수험생들 다 날라다녔죠. 뭐 준비한 게 나왔는데 뭐. 그리고는 이제 그때 9급을 40분인가 50분 했는데 발표 면접 완벽하게 끝내고 나니까 그 다음에 이제 직무 지식에 관한 질문들도 막 뒤섞어서 나왔거든. 그 청에서 온 사람들, 국세청 직원 이런 사람들은 이쪽 분야 전문가가 아니잖아. 그러니까 막 세법 물어보고 이랬어요. 그때 선택 과목제였는데. 우리 수강생들이 세법을 선택 과목 안 한 사람들도 발표 면접 이후에는 어버버했거든. 근데 전원 다 뒤집고 우수 등급으로 합격했어요. 그러니까 초반에는 발표 면접 비중이 클 수밖에 없어. 왜냐하면 대부분 다 망치거든. 수험생들 대부분 다 망쳐요. 제가 장담하는데 경찰직은 2배수로 뽑잖아요. 2배수로. 고안산자들도 많이 떨어질 거예요. 이거 제대로 준비를 안 하고 가면 발표 면접에서 점수 차이 확 벌어져요. 확. 면접관들이 이 동일한 지문에 대해서 이 사람이 계속 발표하는 걸 듣잖아. 한 명 한 명씩. 변별력이 생길 수밖에 없어요. 딱 대충 감이 오거든요. 이 발표자의 수준이 좀 진행되면. 그래서 내가 진짜 열심히 준비했고 최선을 다해서 준비한 사람은 면접을 뒤에 하면 할수록 좋아요. 초반에 하는 것보다. 초반에 하면 점수를 좀 짜게 줘요. 그럼 내가 엄청 잘하잖아. 그럼 그 사람 그걸 기준으로 잡거든. 근데 초반에 해도 소용없는 게, 별 상관이 없는 게, 초반에 진짜 잘하는 사람을 면접관이 딱 하잖아. 그럼 그 기준점이 잡히잖아요. 그럼 뒤에 갈수록 엉망진창이거든. 그러면 뒤에 제대로 준비 안 하고 들어간 사람들은 점수가 막 확확 깎여요. 확확. 뭐 이래? 이러면서. 그러니까 뭐 초반에 하든 준비를 제대로 준비한 사람들 뭐 초반에 하든 뒤에 하든 아무 상관없어. 근데 제대로 준비 안 하고 간 사람은요. 뒷번호잖아. 막 아까 제가 얘기한 그런 비전문적인 곳에서 엉터리 준비하고 가잖아. 그러면 뒷번호잖아. 아마 점수차 확 벌어질 거예요. 제가 장담하는데. 초반에 걸리면 괜찮아. 그럼 비전문적인 곳에서 준비하고 초반에 진행한다? 초반에 자기가 기준점이 되기 때문에 초반엔 점수를 그렇게 짜게 안 주거든. 이거 제대로 준비해야 돼요. 이거 제대로 준비 안 하면 스피치랑 아무 관계 없어요. 제가 지금 답답해서 하는 말이야. 예. 웅변하고 무슨 관계가 있어요, 이게. 논술문 작성하는 건데. 논고 찾고 주장의 타당성 확보해야 되고 이런 건데 핵심 쟁점 찾고. 그래서 지금 보세요. 이게 이제 제가 이제 그 다음에 어떻게 예측을 했냐면 분명히 메가 트렌드형 질문이 나오다가 이게 아닐 거다. 왜냐면 다 엉망진창으로 준비할 거거든. 그래서 아마 인사혁신처에서 이제 전문가들 그때 막 채용하기 시작했거든요. 특채로. 그래서 이제 그 다음부터는 아마 인사혁신처에서 발행된 자료, 뭐 공직자의 자세, 뭐 적극 행정 사례, 본인들이 만들어 놓은 자료집에서 인성과 관련된, 그러니까 공직 윤리와 관련된 질문들이 나올 것이다 이랬어요. 그렇게 나왔어요. 그리고 그게 기조가 지금까지 이어져요. 그 다음에 추가가 된다면 직무 상황 설정들이 나올 것이다 이랬거든요. 그대로 지금 진행됐어요. 그대로 뻔하거든. 예. 면접관들이 출제할 때 이게 출제자들도 전문성을 확보해야 되는데 인사혁신처에서 전문성을 아무리 확보하고 있다 해도 그 해당 직렬 수험생들이 수준이 안 되면 이거를 고차원적으로 낼 수가 없어요. 발표로 꼽으면 5분밖에 안 하는데 5급 공채처럼 저렇게 수준 높은 주제를 질문할 수가 없어. 근데 문제가 뭔지 아세요? 5급 공채는 오히려 쉬워요. 왜냐하면 이분들은 2차 때 논문형 이렇게 서술형 논문형 시험을 이미 다 준비했던 사람이라서 훈련이 돼 있거든. 근데 여러분들은 다 객관식으로만 준비하던 사람이라서 멘붕이 오는 거예요. 이게 아무리 쉽게 출제가 돼도.
그 다음에 지금 MZ세대 입장에서는 이게 쉬운 것도 아니에요. 지금 국가직 기출이란 말이에요. 읽어보세요. 제가 그 첨부 파일에 넣어 놓을게요. 읽어봐봐. 우리 카페 네이버 DSA 컨설팅 그거 이름하고 연령을 운영직 비공개로 가입 신청하는 사람들이 있던데 절대 안 받아줍니다. 그게 뭐 스팸 광고 하려고 들어오는 사람들도 있고, 예전에 학원 관계자들이 막 들어와가지고 다 빼갔어요. 그게. 그러면 이제 우리 수험생들이 제 수험생들이 막 제보해주고 이랬거든요. 요거는 기출이에요, 기출. 우리 카페에 들어오시면 제가 요거를 그 카페 이 영상 링크 걸어온 게시물 안에 넣어 놓을게요. 한번 들어와서 보세요. 보호관찰 대상자 4는 치료 명령을 받고 정신의학 전문의가 처방한 치료약을 투여 중이다. 하지만 A는 약에 대한 심리적 거부감, 약물 복용에 대한 어지러움증을 호소하는 등 치료 명령에 대한 중단 심사를 강력히 요구하고 있다. 상급자는 재범 가능성 형평성 이유에서 반대하고 있다. 이제 무슨 말인지 알겠죠? 대상자는 뭐 요러한 걸로 요구하고 있어요. 중단 심사를. 근데 상급자는 안 된다 이라고 있어요. 그러면 너는 중간에서 어떻게 할래? 이건 뭐예요? 보호관찰직 예상 질문일 것 같은데, 기출일 것 같은데, 이거는 뭐에 관한 거예요, 지금? 직무 상황 설정이죠. 맞죠? 제가 아까 얘기했죠. 분명히 인사혁신처에서 만든 공직 가치관에 관한 질문들을 플러스해서 이제 직무 상황까지 나올 거라고 했고, 그렇게 진행됐대잖아요. 이거 진행됐잖아요. 맞죠? 그 다음에 보세요. 전임자가 처리한 민간업체 위탁 관련 예산안을 살펴보다가 절차상 서류 미비점을 발견했다. 절차상 서류 미비. 전임자들이 관행대로 예산을 증액하고 있었다. 근데 내가 이제 담당하고 나서는 예상 삭감 필요성을 보고했다. 여기서 내가 지키고자 하는 공직 가치와 이를 실현하는 공직자의 자세는 뭐냐? 이게 이제 아까 얘기했던 그 인사혁신처에서 만든 공직 가치, 그 다음에 뭐 적극 행정 사례집 같은 게 있거든요. 거기 안에 내용과 연결해서 이제 출제가 된 거예요. 이것도 직무 상황 설정이, 이거는 그냥 단순히 직무 상황 설정이 아니고 직무 상황 설정 플러스 공직 가치라고 같이 출제가 된 거예요. 병합 출제가 된 거예요. 그러니까 직무 분석도 해야 되고요. 직무 상황, 논리 답변도 해야 되고, 여기 안에서 어떠한 가치를 실현하기 위해서 이러한 행위가 정당성을 가지는지 해야만 되는지에 대한 논고도 펼쳐나가야 돼요. 맞아요? 그 다음 밑에 거 보세요. 외국인 근로자 수 증가로 인한 민원 업무가 증가하고 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 사전 예약 방문 시 베트남어와 중국어 가능한 공무원 2명이 민원 대응을 하고 있으며, 민원실에는 4개로 만들어진 민원 서류를 배치했다. 업무가 어떤 변화가 일어난 거야. 환경 변화로 인해서 업무 변화가 일어났어. 그래서 내가 적극적으로 업무에 대해서 이러한 업무를 통해서 민원들의 편의를 조정했죠. 이거는 적극 행정 사례예요. 그걸 공직 가치와 함께 연결해서 출제가 된 거예요. 그 다음에 이런 것도 나와요. 지금 현재 직무 상황 설정이 아니라 과거의 사례를 통해서 조선시대 한 관리가 상관에게 잘 보이려고 관와 고을에 있는 국가기관들을 사치스럽게 장식하거나 다시 지었다. 상관이 고을에 찾아오고자 관리는 자랑스럽게 보라며 떠들기 시작했다. 상관은 백성들을 쓸데없는 노역에 동원하고 세금을 부필하게 갈취했다며 관리를 꾸짖었다. 이때 가치는 뭐냐? 역사적인 사실을 케이스로 해서 이제 나왔겠죠. 예전에 뭐 문서 안에 있던 케이스겠죠. 그리고 이거는 사실은 지금 현대에도 이렇게 일어나잖아요. 뭐 우리 군대에 있을 때 뭐 사단장 온다 이러면 뭐 쓸고 닦고 막 그 다음에 뭐 사다가 꾸미고 막 난리도 아니었잖아요. 그죠? 지금도 그렇게 해요. 공무원들. 그죠? 그 부분이 있었다면 이게 무슨 어떠한 공직 가치에 위배되는가? 케이스행위예요. 자, 지금 이렇게 보면은 쉬워 보이잖아. 어려워 보이죠? 지금 이게요. MZ세대 이전 세대들, 제가 코칭했던 1, 2기생들, 지금 40대 초중반에 들어가는 친구들은 이런 거 어려워 안 했어요. 근데 지금 MZ세대, 만 35세 이전 세대, 특히 20대들은요. 메타모너력이 너무 떨어지는 환경 속에서 자랐어요. 이 친구들이 뭐 능력이 없어서가 아니에요. MZ세대들도 너무 똑똑하고 다 우수한 자원들인데, 이 정보 수집 환경 자체가 짧은 영상 매체를 통해서 다 가공된 정보만 습득하다 보니까 메타모너력이 너무 낮아. 그래서 이거를 제가 지금 그대로 읽고 시간을 충분히 줘도 여기 안에서
핵심 쟁점이나 핵심 가치, 그 다음에 직무 상황에 대해서 핵심 부분이 뭔지를 못 찾아내요. 이거 되게 간단한 질문이에요, 이거는. 이건 안에 쟁점 사항이 중첩되어 있지도 않아, 이거는. 요거가 이제 두 개가 중첩되어 있지. 근데 요즘 MZ세대들은요, 이게 지금 뭐에 관한 질문인지조차를 파악을 못해요. 근데 여러분들이 이제 면접 시험 직전에 지금 긴장할 대로 긴장했는데 전혀 새로운 케이스형 질문을 딱 받았어. 여러분들이 그걸 분석해야 돼, 진짜. 분석할 줄 알아야 된다고요. 그러니까 이제는 진짜로 제가 원래 이 면접 시험의 구성 원리 자체가 여러분들 필기 공부하듯이 면접 강사들이 다 가공된 정보들을 줘가지고 이거 외워서 들어가, 이게 안 통한다니까, 이제는. 물고기 잡는 방법을 할 줄 알아야 돼요. 지금 낚시, 그 다음에 야구 테스트 받으러 들어가는 거란 말이에요. 면접 강사들이 가서 대신 면접을 시험을 쳐줄 수 있는 게 아니잖아. 여러분들이 직접 이거를 전혀 새로운 질문을 보고 분석할 줄 알아야 되고 거기에 대한 답변을 도출할 줄 알아야 돼요. 그걸 먼저 적어야 돼. 목차 형태대로. 이게 이제 작성 시간이 짧거든요. 순경 공채도. 경감보다 아마 그럴 거예요. 상대적으로 작성 시간이 짧을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결국은 이제 요즘에는 이거를 이제 면접관한테 안 줘요. 예전에 초창기 때는 먹지를 놓고 자기가 적은 거를 면접관한테 같이 줬거든. 이제 안 줘도 돼. 자기만 혼자 보면 되거든요. 아마 경찰직도 그렇게 진행될 가능성이 높아요. 제 생각에는. 그러면 이걸 보세요. 여러분들이 이거를 본인이 작성한 걸 참고하면서 발표를 해야 돼. 그러면 이제 목차를 정확하게 적어야 되고, 이제 서설하고 결론 부분에서 쟁점사항, 핵심 쟁점사항을 먼저 잘 짚어야 돼. 그걸 얘기하잖아. 그러면 그걸로 끝이 나는 게 아니에요. 왜냐하면 지금 발표를 기반으로 한 7분 정도 질의응답이 진행될 거라서 내가 이거를 작성하고 나서 내가 만약에 면접관이라면 어떻게 이 발표에 대한 질의를 할 건지 예측하는 훈련을 해야 돼요. 우리 프로그램 안에 그 중고급자 단계가 이제 경감부생들만 그렇게 진행을 하고, 일반 순경 공채에서는 이제 조금 좀 프로그램 잘 따라오는 친구들만 했는데, 그 4단계에서 주제별로 예상 쟁점 파악하기 위해서 주제별로 본인이 면접관의 입장에서 질문 만들기를 하거든요. 4단계 때예요, 4단계 때. 그 다음에 1단계에서는 이제 경감부생들, 그 다음에 이제 좀 잘 따라오는 수험생들 이제 심화 과정으로 있었어요. 그 훈련이 지금 이거를 예측하기 위한 훈련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는 발표 면접할 때 목차 작성하고 나서 질의응답을 예측을 미리 한 4-5개를 미리 뽑아내야 돼. 자기가 머릿속으로. 아니면 거기다 적든지. 그리고 그 질의응답에 대한 답변까지도 미리 준비를 해놔야 돼요, 이게. 제가 이제 발표 면접 대비하는 방법에서 아주 상세하게, 그 다음에 이제 국가직 5급, 7급, 9급 준비생들 코칭했던 경험을 살려가지고 노하우를 살려서 제가 발표 면접 어떻게 작성문 적고 어떻게 이제 질의응답 해야 되는지를 상세하게 이제 제 온라인 이론 강의 있죠. 에어클래스 온라인 이론 강의 안에 넣어 놓을 거예요. 그거를 꼭 보세요. 그거는 오픈해서 올릴 수가 없죠. 그럼 또 그 노하우도 다 빼가가지고는 원래 자기들이 알고 있었던 것처럼 포장할 테니까. 그래서 오픈 영상으로는 그건 못 올려드리고, 아니면 만사형통 멤버십에 올릴 수 있는 부분 또 올려드릴게요. 올려드리는데, 그래서 제가 하고 싶은 말은 뭐냐면, 보세요. 이게 지금 문해력이 낮은 친구들은 그날 가서 그냥 멘붕에 빠져요. 이런 케이스형 질문 들어오면. 적고 이럴 때. 그러면 저 보세요. 면접이 발표 면접 먼저 시작하잖아. 그 다음에 인적성 개인 면접 진행된단 말이에요. 발표 면접을 망치잖아요. 그럼 머릿속이 하얘져요. 그럼 그 뒤에는 내가 아무리 잘 준비하고 가도 그냥 어버버하다 끝이 나요. 제 장담하는데. 왜냐면 우리 국가직하고 예전에 뭐 먼저 진행했던 수험생들이 그랬대요. 그 비전문적인 곳에 준비했던 친구들. 아니면 뭐 전부 다 동문서답하고는 자기가 잘한 줄 알고 이제 진행한 사람들 있긴 있지만, 뭐 당연한 거예요, 당연한 거. 그래서 제가 꼭 강조드리고 싶은 말씀은, 필기 준비 때부터 이제는 면접 준비를 같이 진행 안 하면 안 돼요, 이게. 제가 옛날에도 한 4-5년 전만 해도 이 MZ세대들의 메타 문해력이 정말 심각하다는 걸 제가 스스로 이제 딱 결론 내리기 전까지는, 필기 준비생들 중에 간혹 가다가 이제 체불 경험이 많은 준비생들은 필기는 무조건 합격이니까 필기 준비할 때 면접 코칭 미리 받으면 안 됩니까? 이런 사람들도 꽤 많았어요, 전국 각지에서. 근데 제가 전부 다 하지 말았거든. 그냥 필기에만 전념하고
이제 최대한 고득점 받고 면접 준비했으면 좋겠다 이랬어. 근데 이제는 아니야. 이제는 진짜 필기 준비하는 동안 면접 준비를 같이 해야 되고, 지금 현재 본인의 나이가 만 35세 이하라면 분명히 문해력이 낮을 수밖에 없어요. 이전 세대에 비해서. 그 다음에 뭐 만 35세에서 39세 사이라 할지라도 우리 세대 안에서도 문해력이 낮은 사람이 있긴 있어요. 있긴 있겠죠. 이제 50대 전후에도 있을 수 있어요. 다 문해력이 높은 건 아니. 근데 이게 세대 간 특징이라는 거는 그나마 다들 높았다 이 말이에요. 지금 제가 그랬잖아요. 일기생들 40대 초중반인데 문해력은 높았어. 진짜로 여러분들에 비하면. 그러니까 이제는 필기 준비할 때 메탄 문해력 훈련만큼은 미리 해야 돼요. 미리. 그래서 제가 지금 유튜브 그 형통하는 멤버십에 메탄 문해력 특강을 계속 올려드리고 있잖아요. 시사 이슈와 접목에서. 그걸 꼭 준비하셔야 돼요. 그리고 제가 빠뜨렸는데, 경찰직은 출제 예상이 제가 생각할 때는 크게 네 덩어리로 나눴는데, 시사 이슈를 활용해서 뭐 경찰 관련된 소식이라든지 경찰 정책이라든지 아니면 범죄 관련된 시사 이슈와 관련해서 공직 가치를 물어보거나 아니면 직무 분석 능력을 물어보는 케이스형 질문도 분명히 출제될 거예요. 예, 그건 제가 이제 그 온라인 이론 강의 안에 넣어놨어요. 그거 꼭 보시고. 그래서 시사 이슈도 꼭 제대로 준비를 하고 가야 돼. 준비를 하고 가야 되는데, 그 시사 이슈와 접목된 메탄 문해력 강의 지금 초급자 과정은 이미 끝나고 중급자 이제 앞부분으로 들어간단 말이에요. 그래서 필기 준비생들은 지금 혹시나 이 영상을 보는 필기 준비생이 있다면 그 메탄 문해력 강의를 꼭 보세요. 그 일주일에 한 개씩만 하면 돼. 많이 할 필요 없이. 예, 지금 거의 한 몇백 개가 올라가 있거든요. 시사 분석은 200~300개 올라가 있고 메탄 문해력 강의도 한 수십 개가 올라가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이라도 안 늦었으니까 미리 준비를 하세요. 그래야지만 면접 시험 준비할 때 이거 퀄리티 있게 따라올 수 있어요. 제가 요즘에 그 면접 코칭하면서 너무 힘든 게, 제가 건강상의 문제 때문에 숫자를 많이 줄였거든요. 근데도 계속 너무 힘들어지는 게, 수험생들이 메타 문해력이 너무 낮다 보니까 제대로 진행이 안 돼요. 영상 강의 보고 그 가이딩대로 답변 작성해 온 거 기반으로 제가 코칭이 들어가는데, 영상 강의 보고도 맥락을 못 잡아요. 이게 그 코칭할 때 영상 강의에서 설명했던 거 또 코칭하게 되고 너무 힘든 거야. 면접 시즌 때마다. 경감부생들은 그나마 좀 나아요. 경감부생들은 대체로 전반적으로 문해력이 좀 높아요. 순경공채생들보다 평균이. 물론 순경공채 안에도 잘하는 분들 엄청 잘해요. 잘하는데, 그래서 이제 경감부생들은 그나마 덜한데, 경감부생들도 매년 갈수록 너무 힘들어져. 이 메타 문해력이 너무 떨어져서. 예. 그래서 지금 보세요. 이제 체력이 패스제로 바뀌죠. 그 다음에 지금 발표 면접 새롭게 추가됐죠. 이제는 면접이 당락을 좌우할 수밖에 없어요. 제가 장담하는데, 필기 아무리 잘 쳐도 아마 어버버 하다가 그냥 다 망칠 거예요. 말 자체를 못 꺼낸다니까. 이거는 발표 면접은요, 제대로 준비 안 하고 가면. 그래서 지금 봐요. 국가직은 그나마 1.3배수 이렇게 뽑았었거든. 근데 지금 경찰직은 2배수로 뽑아요. 2배수로 뽑는데, 여러분들이 제대로 준비 안 하면 지금 다 뒤집힐 거예요. 이게 필기 성적 높은 거 아무 상관이 없어. 이제는 체력이 패스제로 바뀌는 내년에는 더 심각해질 거예요. 아마 제가 생각할 때는. 그래서 지금 혹시 이 영상 강의를 필기 준비생들이 보고 있다면 메타 문해력 강의를 꼭 보고 일주일에 한 번은 그 댓글 과제를 올리시면 제가 답글로 피드백을 해드린단 말이에요. 그런 경우가 어디 있어요? 답글로 피드백 하는 것도 거의 1:1 코칭에 가까운 건데, 예? 지금 초창기니까 제가 이렇게 해드릴 수 있단 말이에요. 만약에 멤버십 강의 듣는 숫자가 너무 많아서 너무 많아지면 그것도 제가 어느 정도는 한계에 부딪힐 거 아니에요. 맞죠? 그럼 제가 막 구독기간이 오래된 순서대로 댓글 먼저 달아드리는지 뭔가 또 선별해야 될 거 아니야. 지금이라도 안 늦었으니까 좀 미리 준비를 해 놓으세요. 이제는 면접 준비를 필기 준비하면서 같이 준비 안 하면 이제 안 되는 시기가 왔어요. 이제는 진짜로. 그리고 제가 이제 예전 영상 보면 이 필기 준비하는 동안 면접을 미리 준비할 수 있는 방법, 일기랑 시사 이슈 분석하는 거 어떻게 하면 좋은지 올린 영상들도 있으니까 그걸 꼭 참고하시고, 면접 준비생들도 안 늦었어요. 제가 생각할 때 면접 준비생들도 안 늦었으니까. 왜냐하면 제가 그 문해력 특강을 시사 이슈랑 같이 연결해서 올렸기 때문에 면접 준비생들도 그 형통할 멤버십이라도 지금 빨리 들어가지고 과거 순대로 재생 목록에 들어가서 과거 순대로 최대한 빨리 많이 작성해 보세요. 직접 작성해야 돼. 이제는
제가 기존에 작년까지 토론 면접이 있었을 때까지 그 비전문적인 학원가들, 그 다음에 저도 뭐 필기 학원가의 면접 캠프를 총괄하기도 했지만, 그런데 어떻게 운영하는지 뻔히 알아요. 그 인원을 모아놓고 진행할 때는 획일화되게 진행될 수밖에 없거든. 그래서 뭐 자료 집중도 보고 달달 외우고 들어갔잖아. 발표 면접은 그게 안 통해요. 이제 여러분들이 직접 이거를 작성 시간을 통해서 이걸 작성해야 돼. 이거 질문들을 보고, 그 다음에 그걸 기반으로 또 질의응답까지 받아야 되고. 한 사람한테 모든 게 다 집중되는 거예요. 이제 이게 면접관이 청문회 하듯이 시급할 거예요. 그래서 지금 면접 준비생들도 늦진 않았으니까 최대한 좀 역순으로 해서 메타 문해력 뭐 댓글 과제를 남긴다든지, 이미 댓글 과제 남긴 거 다른 분들 거 비교하면서 자기가 뭐 올리지는 않더라도 자기 거 작성한 거 비교한다든지 이런 식으로 해서 좀 퀄리티 있게 준비를 하세요. 알겠죠? 퀄리티 있게 준비하시고, 그 다음에 지금 뭐 경제적인 여유 때문에 그 면접 준비생들 중에 1대1 코칭은 못 받지만 원장님 그 온라인 이론 강의랑 교재는 이제 다 첨부판로 올 상반기에는 들어갔으니까, 그 이론 강의 보면서 제가 혼자서라도 면접 준비를 하고 싶어요, 이런 사람이 있다면 그 형통할 멤버십이나 만사 형통 멤버십, 형통할 멤버십 그 구독 기간에 따라서 이제 6개월 이상 구독하신 분들은 제가 15% 그 온라인 이론 강의 할인권을 보내드릴게요. 그 다음에 1년 이상 구독하신 분들은 30% 할인권. 금액이 좀 커요. 그 할인권, 그 15랑 30%가. 일단 그렇게 보내드릴게요. 근데 1대1 코칭을 받는 분들은 제가 50% 할인권을 보내드리기 때문에 1대1 코칭을 받을 거라면 그럴 필요는 없어요. 근데 이제 매 시즌마다 이게 주차별 마감이 빨리 돼서 신청해놓고 대기 걸어놓고 있다가 코칭을 못 받는 경우도 있거든요. 그런 분들은 제가 이제 형통할 멤버십 그 구독 기간에 따라서 15에서 30% 할인권 보내드릴 테니까 그 카톡 플러스 채널 데이세이 컨설팅에 글을 남겨주세요. 그럼 제가 할인권 따로 보내드릴게요. 알겠죠? 아마 올 처음 시험은 진짜로 막 단체 면봉 올 거예요. 우리 저기 경찰 면접 준비생들 실제로 해보면 도움 되셨길 바라고, 우리 코칭 수강 받으시는 분들은 제가 이론 강의 안에 어떤 질문들이 예상되는지 출제 그룹별로 상세하게 설명드리니까 별로 걱정 안 하셔도 돼요. 알겠죠? 이상입니다.